자, 여러분.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2026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분쟁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숫자, 군사 전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현실까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료들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자료들은요. 랜드 연구소, 아랍 정책연구센터, 그리고 네로라 하는 지정학 분석가들이 내놓은 아주 상세한 보고서들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군사작전이 대체 어쩌다가 전 세계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딜레마로 변해버렸는지 그 해답이 이 자료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단기전부터 시작해서 군사적 성과표, 역풍을 맞은 봉쇄 전략, 전 세계적인 경제 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출구 전략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착에 빠진 단기전입니다. 처음 기대와 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달랐는지부터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이 시작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웬걸 상황은 60일이라는 긴장 상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면서 40일차에 2주간의 임시휴전이 성사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던 미국의 60일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시계가 딱 멈췄다는 겁니다. 초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죠.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 분쟁을 짧은 여행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끝낼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게 처음에 그 자신감 넘쳤던 예상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꼬이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군사적 성과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얻어낸 것, 그리고 이란이 끝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죠. 이 표의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분명 전술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90%나 날려버렸고 해군 함대도 92%나 파괴했으니까요.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같은 대리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했고 정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마저 여전히 이란의 손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란 정권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랜드 연구소 분석가들이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공중에서 폭격을 마구 퍼부으면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 정권이 무너질 거다. 이건 공중전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오판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대중들은 위협에 맞서서 국기 아래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른바 결집 효과죠. 정권 교체는커녕 내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는 봉쇄의 역풍입니다. 군사적 타격 이후 이어진 경제적 압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이란 정권이 끄덕없는 걸 확인한 미국은 전략을 싹 바꿉니다. 군사작전 대신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로 한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른바 은탄환, 실버 블릿 전략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면 경제가 마비돼서 알아서 항복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싱크탱크들도 이 석유 봉쇄야말로 단 며칠 만에 이란의 수출 수익을 0으로 만들어버릴 완벽한 해결책, 즉 은탄환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책상머리에서의 계산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동맥이나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꽉 막혀버린 건데요. 전쟁 전만 해도 한 달에 무려 3,000척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 단 154척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와, 물동량의 95%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타결이죠. 하지만 실제 위성 데이터를 보면 희망사항이 얼마나 보기 좋게 빗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요, 석유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항복하지도 않았고 카르그 섬에서 석유를 배에 실는 작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핵심 수로에 대한 주도권을 꽉 쥐고 버텼죠. 단숨에 끝날 줄 알았던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그야말로 끝이 안 보이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장기전으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글로벌 경제에 미친 파장입니다. 이 국지적인 해상 봉쇄가 전 세계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짚어보죠. 숫자가 꽤 큽니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3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감당해야 했던 이번 전쟁의 그저 초기 비용 추산액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청구서가 나중에는 2배까지도 거뜬히 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덮쳤습니다. 당장 주유소만 가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원유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뚫고 미친 듯이 치솟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정학적 이슈를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게다가 파생된 피해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바로 옆 나라 쿠웨이트는 아예 한 달 내내 석유 수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료가 부족해지면서 식량 안보까지 덩달아 위태로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엔이 보내는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의 운송 비용마저 2배나 뛰어버렸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동시에 얻어맞은 전방위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출구를 찾아라.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행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계속 날아오죠. 11월 중간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죠. 당연히 미국 내 여론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번 군사작전이 그 막대한 비용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답한 미국인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압도적인 74%는 가치가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피로감과 회의감이 극에 달한 거죠.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란이 살짝 여지를 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어줄 테니 핵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며 새로운 휴전안을 던진 건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결국 이 발언과 함께 외교적 협상안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미국 앞에는 아주 곤란한 3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냥 짐 싸서 철수하고 해협 통제권을 이란한테 넘겨주는 것. 둘째, 천문학적인 글로벌 경제 타격을 감수하면서 공중전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셋째, 아예 이란 에너지망을 타격하거나 지상공까지 투입해서 판을 훨씬 더 크게 키우는 것. 보시다시피 셋 다 골칫덩어리죠? 분쟁 초기에 그토록 장담했던 깔끔하고 결정적인 승리라는 건 사실상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도 다가오는데 그냥 미국이 먼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해버리면 안 될까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슬쩍 빠지려고 하면 이란은 그걸 미국의 후퇴라고 해석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란은 보란듯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일방적인 승리라는 건 자기 위안일 뿐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위협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그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초강대국이라고 한들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단숨에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그 은탄환이 보기 좋게 빗나갔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정학적 대치 상태가 우리에게 청구할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일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